살롱워크에는 정말로 필요하지만 일일이 챙겨가면서 듣기에는 힘들고 귀찮은 다양하고 디테일한 미용 가게를 10분 안짝으로 요약해주는 JMW의 10분 안짝 뷰티 클래스. 오늘의 클래스는 탈색물을 대상으로 산성 펌제를 이용해서 전처리에서부터 연화까지 쉽게 열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짝 뷰티 클래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MW의 웅입니다. 오늘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곱슬이 심하고 모발숱이 엄청 많은 고객님을 대상으로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런 건강하고 단단한 모발에 알칼리 펌제를 사용해서 열펌을 하고 매직 스트레이트 펌을 하는 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이대로 열펌을 진행하지는 않고 두 번의 탈색을 진행한 다음에 모발을 아주 극심한 손상모 상태로 만들어서 JMW의 아쿠아필 산성 펌제를 이용해서 연화가 아니라 경화로 모발의 곱슬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스트레이트 파마 시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술은 앞에서 미리 언급했다시피 탈색모의 경화펌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모발에 2회 탈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모발입니다. 탈색은 JMW의 메가블리치를 사용하였고 첫 탈색은 6% 산화제로 3:1 비율로 해서 40분간 방치를 보았고요. 두 번째 탈색은 마찬가지로 6%로 진행을 해서 2:1 비율로 40분간 방치를 보았습니다. 우선 탈색모의 열펌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둬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탈색모의 알칼리 펌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발이 완전히 녹아버리거나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극손상 모발에는 알칼리 펌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성 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성 펌제도 산성 펌제라고 해서 아무거나 골라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시술 결과치가 알칼리 펌제를 쓴 거나 산성 펌제를 쓴 거나 매한가지로 썩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성 펌제를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점이 산성 펌제 현원제가 100% 시스테아민이냐 아니냐를 잘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스테아민이 무엇인지, 왜 그게 100%인 게 좋은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시스테아민은 우리가 열펌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펌제 성분 중 하나예요. 흔히 열펌에서 사용되는 주요 성분은 크게 치오글리콜산, 시스테인, 시스테아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입자가 작고 마일드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시스테아민 성분입니다. 치오글리콜이 들어있는 펌제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모발에 탄력 있는 펌을 만들 때 가장 좋고, 시스테인은 흔히 콜드펌이라고 불리우는 일반 펌과 직펌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시스테아민 펌제는 손상된 모발의 부드러운 연화를 보기에 가장 효과적인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산성이나 중성, 극손상모 같은 열펌제들이 시스테아민 100%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치오글리콜산이라든가 시스테인 같은 것들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탈색이 2번 정도 되어 있는 극손상 모발에 사실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 조금 더 약한 손상 모발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탈색이 많이 되어 있는 손상모의 열펌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은 꼭 시스테아민이 100%인 펌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의 시술은 100% 시스테아민으로 이루어져 있는 JMW의 아쿠아필 산성 펌제를 이용해서 시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전처리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PPT 분사 후 건조 과정인데요.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 과정에서 포인트를 잘못 잡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PPT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PPT 분사 후에 모발을 건조하는 것인데요. 이 건조라는 것이 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건조라는 과정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열을 사용하는 열 처리 과정에 포인트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열이 아니라 바로 건조인 거예요.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고객님에게 PPT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기구를 사용할 건데요. 세 가지 기구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살롱에서 굴러다니는 드라이어. 두 번째, 살롱 구석에 서 있는 가온기.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120만원 주고 구입한 미스트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적을까요? 정답은 3번 미스트기예요.
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건 건조인데 미스트는 모발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보습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어나 가온기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PPT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열 처리가 아니라 건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뿌리고 말리는 작업을 2번 반복하고 나서 모발의 연화는 아쿠아필 RB1 제품을 도포하고 7분간 방치를 보았는데요. 이런 극심한 손상 모발에 사용하는 제품은 사실 제품의 성분뿐만이 아니라 그 제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손상된 모발에는 일반적으로 도포 속도가 느린 크림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도포 과정에서 먼저 도포한 부분과 나중에 도포한 부분의 연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화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극손상 모발에 사용하는 제품들은 크림 타입의 제품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액상 타입으로 쭉 뿌릴 수 있는 제형의 펌젤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뿌려서 2-3분 만에 빠르게 도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지 더 안전하게 연화를 볼 수가 있어요. 전체 도포가 마무리된 후 7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산성 펌제의 연화 체크 방법은 도포 후 5호 정도 되는 로드를 모발에 와인딩해서 약 7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생기는 웨이브의 탄력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탄력을 체크하는 방법은 그냥 풀어서 생기는 리지를 보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처럼 손으로 모발을 탈탈 털어내거나 손으로 모발을 쭉 훑어낸 다음에 그때 다시 생겨나는 리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연화를 모두 완료한 후 모발의 건조 과정인데요. 알칼리 펌제 같은 경우에는 연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곱슬 모발이던 건강 모발이던 모발의 숨이 모두 죽어서 전체적인 볼륨이 가라앉고 차분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산성 펌제 같은 경우에는 연화가 완료된 상태에서도 모발의 숨이 죽지 않고 탄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알칼리 펌제만 사용하시던 분들은 왠지 연화가 안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연화는 아까 전에 체크를 통해서 모두 다 안전하게 끝난 걸 확인하였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매직 시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모델은 모발의 숱이 너무 많고 기장도 길어서 총 3명이서 함께 프레스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런 손상모에 여러 명이서 프레스 작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압력 조절이에요. 이런 극손상 모발 같은 경우에는 시술자가 누르는 힘이 다르면은 그 결과치도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동으로 모발에 압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틸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매직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직기가 모두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좋은 매직기는 당연히 혼자서 사용할 때도 좋지만 둘 이상이서 한 사람의 모발에 시술을 할 때 그 진가가 더욱더 발휘를 합니다. 오늘의 매직 시술은 JMW의 블랙샤인 더 뉴 매직기를 사용하였고 온도는 150도, 섹션은 1cm 미만으로 진행하였어요. 지금 화면은 150도의 열로 모발을 모두 펴둔 상태인데요. 지금이 중화 이후의 시술 결과라면 너무 좋겠지만 당연하게도 중화를 하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살짝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태가 될 거예요. 시술 결과의 만족도를 100점으로 놓고 본다면은 건강모나 일반적인 손상 모발의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떤 기계를 쓰느냐, 어떻게 연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100점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탈색을 2번이나 한 곱슬이 심한 모발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 중에 80점이 만점이다 생각하고 그 시술 결과를 예상하고 고객님에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고객님이 거울 속에 본인의 모발을 보고 너무 깔끔하고 예쁘다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탈색 모발의 경우에는 중화를 하고 나면은 고객님의 만족도가 무조건 조금씩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매직 시술은 크림 중화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반적인 손상모나 건강모에는 사실 그 공식이 좋지만 이런 탈색 모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런 탈색 모발 같은 경우에는 크림 중화를 하건 액상 중화를 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빠르게 도포를 하고 완료할 수 있는 제품으로 중화를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화라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산화라는 말이고요. 산화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손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모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크림 중화를 해도 상관없지만 탈색모 같은 경우에는 중화라는 과정 자체가 직접적인 손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중화제를 도포해서 7분 정도만 방치를 보고 빨리 헹궈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괜히 더 모발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크림 중화를 느릿느릿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열심히 연화하고 열 처리를 잘 해놓고도 중화에 의해서 모발의 손상도가 높아져서 결과치를 나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액상 중화제를 이용해서 빠르게 도포를 하였고 방치 시간은 총 7분을 보고 깨끗하게 물로만 헹구어냈습니다. 시술 후 결과 영상입니다. 시술 후 결과 영상을 찍기 전에 따로 매직기를 댄다거나 드라이를 하거나 혹은 제품을 많이 발라서 모발이 덜 상해 보이게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머리만 감고 말리는 도중에 오일 에센스만 살짝 발랐어요. 탈색을 2번이나 한 모발임에도 불구하고 시술 결과치가 나쁘지 않죠? 아마 알카리 펌제로 진행을 했다면 모발의 절반쯤은 녹아서 노란 매생이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살롱에서 더 좋은 시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연습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같은 도구에 대한 활용도도 시술 결과치를 높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미용에서만큼은 예외인 것 같아요. 장인일수록 도구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오늘은 더 좋은 시술 결과치를 위한 도구 활용법인 산성펌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성펌제 외에 다양한 중성펌제라든가 연모제 활용법을 배워보고 싶다면 영상 마지막 화면에 카드를 클릭해보세요. 오늘의 시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